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도쿄올림픽이 이제 어제로 막을 내렸는데 사실 어제 일요일 아침에 좀 늦잠 자고 싶으신 분도 많으셨겠지만 일찍 일어나신 분도 많으셨을 거예요. 바로 이 경기 보시려고요. 그렇습니다. 배구 경기죠. 누구든 정말 기대했고 너무너무 응원을 했던 그런 경기인데 안타깝게도 세르비아의 0대3으로 우리가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까 뭐 앵커가 처음에 오프닝 때도 말씀하셨지만 패배라고 해도 우리는 전혀 가슴 아프지 않아요. 사실은 네. 김연경 선수의 저 모습에 너무너무 박수를 보내고 우리 선수를 투혼을 불사는 그런 모습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는데 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금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6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김연경 선수의 배구 팀은 4위로 막을 내렸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패배가 확정된 이에 사실 팀 동료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놓고 김연경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우리 웃을 자격이 있다. 웃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안아줬거든요. 네. 후배들을.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단체 사진 찍으면서 김연경 선수의 모습에 눈물이 보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한 번도 운 적이 없었잖아요. 사실은. 늘 든든한 언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 올림픽 마지막 이제 경기를 마치고서 네. 약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였고 김연경 선수는 사실 선수 생활 내내 올림픽 메달이 꿈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그걸 이루지 못했지만 연달아 4위를 2번을 했잖아요. 그것도 정말 놀라운 실력입니다. 네. 우리 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선 통과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4위까지 끌고 간 것은 김연경 선수의 파이팅 넘치는 그리고 실력이 뒷받침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최진무 교수님 그 바쁜 시간에 언제 또 이렇게 배구 분석을 또 열심히 하셨는가 또 멋지십니다.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참 김연경 선수가 경기 내용도 훌륭했지만 경기 중 보여준 매너도 정말 금메달감이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는 정말 모든 게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마지막에 세르비아전에 이 보스코비치 선수와의 경기가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김연경 선수가 이제 터치아웃에 득점을 하려고 공을 살짝 넘겼는데 그것을 보스코비치 선수가 눈치를 챕니다. 영리하게. 그래서 그걸 안 받으면서 손을 싹 내려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아웃이 됐는데 그때 김연경 선수가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탄식을 하니까 이 보스코비치 선수가 그것을 이제 눈치채고 네트 아래로 악수를 정해서 둘이 악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이 졌지만 나중에 보스코비치와 아주 진한 포옹을 나눴는데 알고 보니까 김연경 선수와 보스코비치 선수는 예전에 같이 뛴 동료이자 친구였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포옹한 그런 멋진 장면을 보고 국제배구연맹에서는 2명의 레전드 도쿄올림픽에서 나온 가장 상징적인 포옹이다라고 네. 올렸다고 합니다. 김연경 선수의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아직 이 마음은 김연경 선수를 떠나보낼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요 이미 올림픽 출전 전부터 뭔가 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올림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나이가 그렇게 좀 어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는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이 정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최선을 다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하고. 마지막 올림픽이라는 생각에서 그랬을까요? 정말 이번에 투혼을 불살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세르비아전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걸 쏟아냈고 후회 없이 경기를 치렀다. 이건 정말 최선을 다한 선수만이 할 수 있는 그렇죠.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만 또 김연경 선수 국가대표로서의 마지막 경기를 치를 때는 정말 울컥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대표 마크를 달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행복하다라면서 소감을 드러내면서 울컥하는 장면이 또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 김연경 선수 2005년도에 태극 마크를 달았을 때가 만 17살이었습니다. 대박 사건. 네, 무려 16년 동안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로 맹활약을 한 건데요. 야. 2012년도에는 저 때는 애 때문에 진짜. 네, 런던 올림픽 4강을 견인하기도 했고 2014년도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가대표로서는 마지막 이제 은퇴를 선언하게 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대한배구협회 회장에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그랬더니 직접 김연경 선수와 만나서 입장과 얘기를 들어보는 게 예의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네. 또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정말 오랜 기간 우리나라 배구를 위해 헌신한 선수라고 치하했습니다. 아하.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김연경 선수가 만약에 이 태극 마크를 이제 앞으로 못 달게 되면 영영 코트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더라도 현역에서 은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올림픽에 집중하기 위해서 11년 만에 고국에 돌아왔던 김연경 선수가 올 시즌을 마친 뒤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지난 2017-18 시즌을 뛰었던 상하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중국 리그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중국 리그 일정이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렇지만 작년 11월 말에 리그가 시작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리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연경 측 관계자는 올림픽을 치르는 과정에서 무리를 한 게 사실이래요. 아하. 우선 치료와 휴식을 우선으로 하고 당분간은 국내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가 정말 이 집중 주목을 받다 보니까 모든 것, 조그마한 것까지 다 관심을 가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김연경 선수가 하고 있었던 그 금색 목걸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거 진짜 가져주셨는데요.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네, 김연경 선수는 해당 목걸이를 경기 때도 하고 인터뷰 때도 하고 훈련 때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목걸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부모님이 많았는데요. 주신 거예요, 혹시? 아닙니다. 팬분들이 선물을 했는데요. 이 목걸이는 한 명품 브랜드에 308만 원 상당의 굉장히 좀 고가죠. 이런 목걸이라고 합니다. 아하. 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응원을 하는 마음으로 이 목걸이를 선물로 세상에. 줬다고 하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이 팬들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착용샷을 SNS에 공개하기도 하고요. 이번 올림픽에서도 매 경기마다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팬들이 달아준 금 목걸이, 이 금 메달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팬 서비스도 월드 클래스다라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죠. 장윤미 변호사님, 저 월드 클래스 이 김연경 선수한테 반한 사람은 진짜 뭐 젊은 층 그리고 스포츠만 사랑하는 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그룹의 회장이죠. 최태원 회장도 어제 본인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요. 바로 김연경 선수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도쿄올림픽에서 어허! 4강을 이뤄낸 김 선수 정말 자랑스럽다. 이렇게 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이 사진, 지난 2017년 12월에 있었던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만찬 당시에 김연경 선수랑 같이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박용만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도 같이 등장을 하는 사진인데요. 최태원 회장, 이 해시태그로는 내 마음속에서는 금메달, 그리고 김연경 선수, 그리고 매너다리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이 매너다리는 아마 김연경 선수의 매너다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키를 좀 낮춰준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재봉 교수님, 뭐 주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김연경 선수가 뭐 삼박자를 고루 갖췄다는데 그 삼박자가 대체 뭘까요? 인성과 실력과 자신감입니다. 아하. 이 세 가지를 갖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의 어록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하. 어록을 보면 경기 중에도 이런 게 빛나는 부분이 있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도미니카하고 조별 경기 A조 3차전 경기 중에 네. 어려움에 우리가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후배 선수들 다 모아놓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 제가 정말 했던 이 톤으로 야. 박수 막 치면서 너무너무 독려하고 격려했던 장면이 나왔고요. 옆에 김연경 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하.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격려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케냐와 조별리그 2차전 승리하고 나서는 이 케냐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찾아와가지고 야, 한 세트만 져주지 그래요. 야. 그랬더니 김연경 선수 이걸 또 잘 받아쳤습니다. 뭐라고 받아쳤냐면 제가 국가대표 은퇴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역 예선 결승전에 태국을 꺾은 후에는 경기 하나에 모든 걸 걸겠다는 마음으로 진통제 맞고 뛰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과거 SNS에 이런 걸 올렸는데 저는 뭘까요? 참 멋있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힘든 것 지나가는 구름이다. 아하. 인생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잠시 지나가는 구름이다. 세상에. 정말 울림을 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거 써먹어야지. 네, 멋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엉뚱한 걸 또 관심 갖는지 몰라도 비록 메달은 못 땄지만 정말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여자 배구팀이었잖아요. 뭔가 좀 포상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쁜 일에 포상금이 더해지면 더 기뻐지는 게 그러니까요. 상정입니다. 네. 이 포상금은 대한배구협회 2억 원에 한국배구연맹 2억 원, 그리고 오늘 신한금융그룹의 2억 원까지 더해져서 우리 여자배구 대표팀의 총 포상금 금액은 6억 원입니다. 당초보다 그 규모가 훨씬 크게 늘어났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이거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정말로 감동을 많이 줬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요. 그런데 진짜 뭔가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법인 것 같아요. 여자 배구 대표팀이 우리한테 희망과 어떤 감동을 좀 봐면 정말
끝까지 비난에 직면했던 대표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구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구팀은 출발하기 전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선수가 반납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언론 카메라에 잡힌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지난 7일 날 동메달 결정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동메달 결정전에 도미니카 공화국 6대 0으로 우리가 패했는데 네. 그 장면 중에 우리가 이제 역전을 당한 후에 6대 10으로 패했죠. 네, 6대 10으로. 네. 죄송합니다. 6대 10으로 패했는데 8회초에 우리가 역전을 당했거든요. 그 네. 역전 당한 후에 더그아웃에서 멍한 표정으로 껌을 씻고 있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강백호 선수군요. 예, 강백호 네. 선수예요. 저희 카메라에 잡혔어요. 심지어는요. 이날 방송국에서 해설을 했던 박찬호 해설위원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끝까지 좋은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 미친 듯이 응원하고 힘을 줘야 한다. 더그아웃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료한테. 그래서 저런 모습 보이면 되겠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고 일본 언론도 강백호 어딘가 충격을 받았거나 집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비아냥도 들었는데 저런 모습이 결국은 야구 팬들을 실망시키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번 양보해서 이해는 돼요. 충격적인 패, 역전패, 그리고 동메달이 눈앞에 보였을 것 같은데 잃게 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 모습은 아니죠. 왜? 정말로 시간 내가면서 야구팀 목이 터지라 응원했던 대한민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 생각하면 저런 모습이 될 행동입니까? 그런가 하면요. 대표팀 선수들뿐만 아니라 수장인 김경문 감독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상희 소장님,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장의 한마디 한마디는 참 중요한데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일단 강백호 선수 문제에 대해서는 강백호 선수에게 물어보니까 역전당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라고 이제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배들이나 지도자들이 잘 가리키고 주의를 주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안이한 대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대답도 했죠. 5일에 미국에 패한 뒤에 금메달을 못 딴 건 아쉽지 않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책임 없는 행동이 아니야, 책임 없는 말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안 따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한 경기 한 경기 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 내가 금메달을 따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선수들이 다 얼마나 부담이 크겠느냐.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번 야구 동메달도 못 딴 건 뼈 아픕니다만 메달보다도 지금 우리의 태도, 선수들의 경기만 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야구가 우물한 개구리 아니야? 이런 비판과 비아냥의 직면에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부터 KBO 리그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로 홍역을 알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박민희, 한현희 선수 등이 국가대표직을 내려놓기도 했죠. 박민우, 한현이네. 그렇죠. 올림픽이 시작된 후에는 야구 대표팀 최악의 경기력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사실 참가국 중에 프로 1군을 내보낸 팀은 일본과 한국 두 팀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나라는 미국 마이너리거나 은퇴 선수가 주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원의 몸값을 받는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팬들이 분노하게 됐습니다. 타선은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수비는 상당히 허술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참가국 6개국 중 4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야구 대표팀에 참가했던 선수들이 들으면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형평성이란 걸 따져보세요. 어떤 종목에요. 고작 6개 나라가 출전하는데 거기서 금운동을 가린대요. 그런 종목이 지금 올림픽에 많습니까? 이건 차지 한번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6개 나라가 출전하는데 거기서 금운동 가린다고요? 자, 그런데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패하니까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누리꾼들의 싸늘한 시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국민 혈세 80억 원을 절약시켜줘서 고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금메달을 따게 되면 선수들에게 연금 등이 지급되게 되는데 그걸 아껴줘서 고맙다는 사실상의 비난인 겁니다. 그리고 일본 다음으로 고액 연봉을 받는 팀이 아니냐. 정말 실망이 크다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다른 나라를 응원하게 된 것은 정말 처음입니다.
나옵니다. 오죽하면 도미니카 공화국을 응원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야구의 거목이죠. 김응용 전 대한야구소프트볼 협회 회장은요. 국가대표 이 올림픽을 치르기 직전에 있었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선수들이 정신력으로 버텨왔는데 지금 이번 올림픽에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사라진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아니 어린아이들도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프로 선수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잘못이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 야구 대표팀요. 이제 바로 내일부터 또 국내 프로야구가 다시 재개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 프로야구 팬들한테 사랑받으려면요.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사랑받겠거니 그런 근자감 태도로 하면요. 곤란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날고 뛴다는 선수들 우물한 개구리란 비판요. 새겨 들으세요. 더 겸허하고 교만한 태도 버리고 열심히 팀을 위해 땀방울 흘리기 바랍니다. 그게 다시 한번 프로야구가 사랑받는 길입니다. 야구 선수들이요. 그런가 하면요. 도쿄올림픽 폐막식이 있었는데요. 한국 선수단 기수가 누군지도 또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올림픽 근대 5종에서요.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메달을 안겨준 전웅태 선수입니다. 전웅태 선수는요. 지난 7일 도쿄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 근대 5종 경기에 출전을 해서 무려 3위의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한국 근대 5종 올림픽 사상 첫 메달이자 이번 올림픽 한국 대표단의 마지막으로 메달을 안겨준 선수였습니다. 야, 사실 저도 뭐 긴 인생은 아닙니다만 제가 올림픽 응원하면서 근대 5종에서 우리가 메달 땄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근데 근대 5종은 예. 우리 최재봉 교수님처럼 해병대 출신 이 철인들이 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저도 힘들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힘들어요. 네. 아니 왜냐면 한 선수가 5종목을 해요. 아, 그러니까요. 한 선수가 한 종목 하기도 힘들잖아요. 아하, 이 그런데- 팔뚝 보세요. 철인들만 한 거잖아요. 진짜 아니, 보세요. 네.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아하. 5종 경기를 보면요. 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이 5개 종목을 한 선수가 뛰는 야, 겁니다. 저걸 한 종목만 하기도 네. 힘든데. 그러니까 한 종목도 이러는데 한 선수가 5개 종목을 뛰어서 메달을 딴다. 이거는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선수가 전웅태 선수가 이걸 메달을 땄는데 이게 1964년 도쿄 대회부터 우리가 출전을 했어요. 근데 5종에서. 아하. 근데 그 지금까지 최고 성적이 뭐냐면 11위였어요. 야. 근데 이번에 3위로 동메달을 땄고요. 네. 또 함께 출전했던 한국의 정진화 선수는 4위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둘이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뛰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근성이랄까요? 아하.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도 이제 전 세계 어떤 종목을 대결을 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야. 나라다 하는 부분을 보여줬던 아주 중요한 대회였습니다. 그러네요. 주변에서 전웅태 선수 보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저 선수가 올림픽 대표팀이래. 근데 5종이래. 그런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값진 메달 따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축하를 했다면서요. 박상현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8일 문재인 대통령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2020 도쿄올림픽 동메달 획득을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정진아 선수와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멋진 경기를 펼쳐주었고 맞아요, 진짜. 두 선수가 경기 후 나는 우정의 포옹은 뭉클한 감동을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태극궁사 안산 선수도 올림픽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세요. 안산 선수가요. 뭐 삼관왕 역대 대한민국 양궁 역사상 3관왕 한 것도 최초인데요. 여기저기 이 포스터에도 얼굴이 등장하는 등 정말로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긍지를 올렸다고 하는데 최재봉 교수님, 예. 안산 선수가 대체 어디에 또 얼굴이 실린 거예요? 어디에 옹류를 실렸냐면 이 일러스트가 2024년 파리 올림픽이죠. 파리 올림픽 하는 여정이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그 포스터가 지금 포스터 보이시죠? 아하. 저 포스터의 내용을 보면 2020년에 올림픽을 빛낸 10명의 선수를 저기 담아놨어요. 그중에 지금 왼쪽 끝부분에 보시면 안산 선수 보이시죠? 네. 예, 안산 선수가 이번 아. 2020년 올림픽 도쿄 올림픽을 빛낸 10명의 선수 중에 한 명으로 꼽힌 이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수들, 거기 금메달도 여러 명이 땄잖아요. 네. 그 여러 명 중에 안산 선수가 자랑스럽게 그러네요. 대한민국의 대표로 들어갔다.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산 선수 덕분에 어쨌든 경기도 안산은 또 지금 들썩들썩 할 겁니다. 경사 났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요.
최정화 기자님, 또 제가 뭐 없을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안산 선수가 받게 될 포상금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안산 선수가 어떤 부분에서 금메달을 땄는지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 혼선 단체전 그리고 여성 단체전 그리고 개인전 금메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먼저 2016 리우 올림픽의 경우를 되살려 보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받았을 경우에 2억 원 그리고 단체전에는 금메달을 따면 1억 5천만의 포상금을 제공한 바가 있죠. 같은 수준의 포상금이 이루어지면 여기서만 일단 5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여기에서 또 더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유척 300만 원을 주기로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까 단체전이 있었죠. 이 개인전의 75%인 단체전 금메달 2개의 포상금을 더하면 9,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하면 1억 한 5천만 원이 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경기력 향상연금을 일시금으로 9,500만 원을 주고요. 또 매달 또 평생 100만 원의 월정금을 주는데 이걸 다 더하면 일시금으로 최소 7억 5천만 원 가량의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요. 네. 또 평생 매달 100만 원의 월정금이 나가게 됩니다. 네. 어디 안산 선수가 저 포상금을 위해서 붉은 땀방울을 흘렸겠습니까? 노력하다 보니까 또 저런 좋은 경사스러운 일도 또 따라온 거겠죠.